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타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근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김수영, 장홍이네. 근데 저 두 분이 주식 투자 프로그램에 웬일이지? 라고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웬일이세요? 네,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연예계에서 주식을 해봤다. 그러면 또 저하고 장홍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장홍 씨 그러면 수익 좀 보셨나요? 수익이요? 네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랑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제 방만 제 소유고요. 방 2개, 거실, 화장실은 은행 소유입니다. 오죽하면 제 닉네임이 네. 팔랑귀.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1,000원짜리 미만의 주식만 산다고 해서 개미도 저는 쓰레기 개미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불려주시는데 1등 공헌을 한 장홍 씨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개미 투자자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개그맨 두 분이죠. 바로 김수영 그리고 장홍 씨와 함께할 텐데요. 미미하지만 저의 힘까지 보태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그 주식 관련 방송 프로그램들이 성공 투자를 돕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네. 진짜 이 프로에서는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고정관념을 깨고자 나왔습니다. 이론을 위한 이론, 방송을 위한 조언 다 빼고요. 오로지 철저하게 실전 중심으로만 준비했습니다. 너무 살벌해서 여러분들께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또 살벌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원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주식쇼 스타일은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에 여러분들 안방을 찾아갑니다. 장장 2시간 반에 걸쳐 1,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저희 셋의 모습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1부에서는요. 포트폴리오를 짜서 수익률을 내서 대결을 펼치는 배틀 코너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2부에서는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주식 고수들이 들려주는 알토란 같은 주식 투자 노하우 그리고 매일장 이 종목 하나면 된다라는 이른바 공략주 홈런주까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셔야 되겠죠? 네. 참여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문자와 전화 이용 가능한데요. 먼저 전화는요. 서울전화 02-3153-261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요. 또 013-3366-0110으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리를 옮겨서 스타트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네, 주식쇼 스타트 1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부는 철저한 실전 수익률 배틀로 이루어질 텐데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라는 겁니다. 아하, 1억을 만들어준다는 건지 방법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룰 설명은 잠시 뒤로 미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포트폴리오를 김수영, 장우 씨가 짜는 데 있어서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멘토 전문가님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고자의 성을 가진 분과 조자의 성을 가진 분 이렇게 힌트를 듣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실명을 거론해도 될 듯해요. 고종현 전문가님, 조금규 전문가님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주식 배틀 1억 쇼 두 분에 대한 멘토 전문가의 소개는 잠시 후로 미루고요. 이제 여러분들 진짜 궁금해하시는 룰 소개해드립니다. 네, 주식 배틀 1억 쇼는 김수영, 장홍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인데요. 자, 각 팀에 1억 원의 투자금이 주어지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각 5명씩 총 10명의 전문가와 김수영, 장홍 씨가 짝을 이루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종목 선별부터 매수가, 비중 등의 전략을 코치해주는 등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은 우리 김수영, 장홍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작성된 포트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편이 승자가 됩니다. 그러나 게임에서 벌칙이 빠지면 재미가 없겠죠. 주식 배틀 1억시의 페널티는 진 팀이 승리한 팀에서 지목한 대로 종목을 매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도 종목도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은 우리 김수영, 장홍 씨가 하게 되는데요. 만약 페널티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약세를 보인다 할 경우에는 승리한 팀의 의도와는 다른 반전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 김수영, 장욱 씨를 도와 본격적으로 1억 불리기에 나설 두 분의 멘토 전문가님 소개를 더 자세히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까는 인사 정도밖에 못했는데요. 사실상 멘토, 멘티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 멘티가 멘토 전문가를 소개하는 것이 순서일 듯해요. 김수영 씨?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고정현 전문가십니다. 네.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정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이에 맞설 장욱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저의 멘토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금규 전문가이십니다. 실전 투자는 게임의 룰부터 다르다. 시장 흐름에 맞는 선도주 포착과 최적의 대응 전략,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조금규 전문가의 멘토링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분위기까지 좋네요. 이렇게 해서 고정현, 조금규 전문가님이 이제 김수영, 장욱 씨가 짝을 이뤄서 매주 월요일 짝꿍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트를 짜고 수익률을 내서 이겨야 될 텐데 김수영 씨 각오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각오랄 게 뭐 있겠습니까? 네, 의상을 보십시오. 네, 빨간색. 네? 네. 뭐가 있어요? 빨간색. 이길 수밖에 없는 올라가고. 하지 마세요. 상한가. 그럼 전 하한가입니까? 쟤는 파란색 아니에요, 장훈 씨는. 아, 왜 파란색 입으셨어요? 쟤래요, 방송에서. 아니 네. 그게 아니라 네. 김수용 씨께서 네. 저보다 약간 선배님이세요. 예. 그럼 먼저 저희 옷을 입으시길래 네. 저는 이 옷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한가라고 생각하진 않겠습니다. 아니, 원래-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전 사실 머리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네. 네. 아니 상한가 치고 싶은 횟수를 뒤에 등번호로 그렇습니다. 매겼다면서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무조건 이만큼 상한가를 칩니다. 네. 37번. 37번. 네. 좋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우리 김수영 씨는요? 네, 제 번호는 네. 15번. 예, 그래요. 색만 빨간색이네. 좋습니다. 이제 각오 한마디에서 이상하게 좀 흘러가는데 장욱 씨의 각오는요? 네. 일단 저도 저고 김수용 씨도 주식에 그 투자에서 실패를 많이 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 방송 주식쇼 스트라이크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저가 아닌 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종목을 사가지고 네.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그런 날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 두 분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각각 멘티가 좀 마음에 드시는지. 고정현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네. 예, 뭐 네. 수영 씨 뭐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던 분이시고, 아, 그래요? 예, 분이시고요. 어느 정도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 예전에는 알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바꿔놓고 싶어요, 솔직히. 예, 각오는 좀 되셨습니까? 네. 그럼요. 예. 이제 바뀌어야죠. 네. 사람인데 저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뭐 두 분 약간의 친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왠지 좀 놓여집니다. 삼자지만요. 그렇다면 조금규 전문가님은 장욱 씨 처음 보시죠? 네, 전 처음 뵙습니다. 어떠세요? 예, 뭐 처음 뵙고 기대도 좀 되고요. 예. 지금 이런 컨셉의 방송을 처음 봐가지고 아주 익사이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익사이팅에 더불어서 유익함, 네. 정보를 많이 제공해드리는 네.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조금규 전문가 딱 뵈니까 일단 얼굴에 자체의 믿음, 신뢰. 신의, 예. 신뢰 벌써 탁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여기도 뭐 분위기 좋고. 아, 야래. 아니, 어이가. 아니, 우리 얼굴은. 우리 얼굴은 뭐야? 아니, 미 얼굴이야? 아니, 썩소 얼굴에서 제가 잠깐 작전 타임.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평정심을 되찾고 자, 우리 김수영 씨, 장욱 씨가 지금까지 어떤 스타일의 투자를 해왔는지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멘토님들은 멘티가 마음에 든다라고는 얘기하셨는데 말이죠. 저희가 미리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두 분께 드렸거든요. 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과거 김수영, 장욱 씨의 투자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부실주만 손대는 미련한 남자 김수영. 투자 성향, 안정적이면서 미련한 스타일. 관심주, 소외 업종, 거래 별로 없는 종목의 매력. 투자 경력, 2000년 코스닥 벤처 열풍의 시작. 매스컴과 지인들 추천 종목 선정. 잡주, 부실주, 테마주만 손대고 샀다 하면 상장 폐지. 실패 후 생긴 좌우명. 하나, 남이 추천하는 종목은 절대 사지 않는다. 둘, 투자는 여유 돈으로만. 인생은 직진, 나에게 유턴은 없다. 장웅.
투자 성향, 공격적이고 통큰 스타일, 관심주, 1,000원 미만의 주식만 산다. 투자 경력, 1996년 선배 권유의 시작, 지인의 작전주 정보에 의한 종목 선정, 추격 매수의 운상, 투자의 기본은 샀다 하면 10분의 1 토막, 실패 후 생긴 좌우명. 하나,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잠시 맡겨둔 것뿐이다. 내 돈 찾으러 가자. 둘, 인생은 직진, 유턴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의 실체가 이랬군요. 예, 밤새도 얘기 들을 시간이 부족할 듯 합니다. 자, 우리 이 화면이 잠깐 나가는 동안, 얘기 듣는 동안 멘토 전문가들의 표정이 굉장히 좀 복잡다단해졌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뭐 허심탄회하게 직접 멘티들에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김수용 장우 씨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파악해 볼 수 있는, 나는 지금까지 투자 이렇게 했다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수용 씨 멘토님께서 한번 질문을. 네. 뭐 어느 정도 알기는 하지만 이건 몰랐었던 것 같아요. 네. 주식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죠? 주식은 그러니까 2000년 경일 거예요. 그 코스닥 열풍이 막 뜨겁게 올랐을 때 막 시골에서 소 팔고 밥 팔고 막 와서 막 난리가 아닐 때 있었어요. 네네. 그때 나도 그 연예인인데 이제 고정 수입이 없거든요, 연예인들은.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재테크는 주식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때 발을 딛게 됐죠. 예, 그래요. 이제 막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시작하게 됐다. 장우 씨는 어떻게 발을 처음? 저는 이제 그 97년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사실 저희는 재테크 할 게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선배 권유로 이게 그 증권회사에 갔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막 빨간불이 막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다 올라가는 거다. 네, 그래서 야 한번 사봐라. 우리가 자동차는 타고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공화라는 주식을 예, 예. 그 당시 4,000원대 정도 매수를 했는데, 뭐 어떤 기업이었어요, 공화? 자동차 부품 관련 아, 기업이었어요. 네. 왜냐면 자동차 쓰면 부품으로 만들어야 되고 고쳐야 되니까 그럼요. 사게 됐는데 그 단기간에 10%의 수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손해를 봤으면 에이 이런 거 재미없어서 안 할래. 근데 이 수익을 되는구나. 보니까 이거구나. 그렇게 해서 사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항상 그 첫 번째 산 종목에 대한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첫사랑이 그 상당히 오랫동안 남듯이 예. 지금 뭐 첫 종목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지금 뭐 이렇게 주식에 좀 본격적으로 입문하시게 되고 그러는데 그 김수용 씨는 네. 첫 번째 어떤 종목?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손댄 종목이 그때 뭐 신문에서 봤어요. 그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네. 그 친구 회사에 뭐 투자를 했어요. 네. 그때 새로운 기술이라고. 오. 근데 뭐 20배인가 뭐 엄청 수익을 올렸다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증권회사 가서 새로운 기술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네, 새로운 기술 주세요. 내용 알 거 없고. 주세요. 예. 네, 그래서 무조건 샀죠. 네. 네. 사고 정확히 한 이틀 뒤부터 떨어지는데, 뭐 정신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확히 한 50% 손해 보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부터 이렇게 실패를 보셨군요. 네, 무지하게 네. 실패했죠, 첫 번째. 그래요. 저도 그 새로운 기술에 동참했었죠. 언제요? 그러니까 이제 97년부터 했으니까 쭉 이제 그때 공화 때 10% 이제 수익률을 내고 그다음부터 계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다가 새로운 기술이 최고점에 있을 때 딱 잡았죠. 네. 그때부터 또 쭉 내려갔죠.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정리를 해본 박중훈 씨의 추천으로 세모 기술이 이제 얘기가 새롬. 네, 새롬. 일부러 뭐라고 한 건데. 그래요? 그래요? 새롬 기술이 뭐 얘기가 이제 됐는데. 회사 이름 바뀌어서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수용 씨의 손을 타고 요게 이제 장우 씨로 넘어가. 그렇죠. 그렇죠. 물타기란 거죠. 쭉. 예. 네. 물을 딱 고점에서 탄. 알겠습니다. 자. 너가 그래요. 세력이었구나. 네. 우리 또, 질문 없으세요? 아니요, 네. 뭐 그 손실을 많이 봤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좀 생각나는 종목 없나요? 많이 손실을 본 종목 중에? 최악의 수익률 뭐 이런 거. 최악의 수익률은 뭐 종목명은 얘기 안 할게요. 예, 그냥 어느 정도? 없어졌어요, 그냥. 네, 뭐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뭘. 네, 그래서 아마 20원에 정리매매 때 20원에 팔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얼마에
마이너스 사셨죠? 98%될 거예요. 아, 마이너스 98%. 산 가격이 나오네요, 네. 이제 여기에서. 좋습니다. 자, 2% 남기고 다 털었고 지금 그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네. 자, 우리 아까 방밖에 안 남으셨다는 우리 장우 씨도 뭐 만만치 않을 거예요. 최악의 수익률 여쭤봐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아니 저도 이제 사실 실패한 사람들이 공통된 게 네, 상장 폐지 종목들은 다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전과 만들고 책 만드는 게 무슨 사라는 회사를 샀다가 이제 상장 폐지도 돼보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를 또 손대기 네.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미련했던 게 주식을 하게 되면 전화가 와요. 네. 주변에서 야 너 주식하지? 예, 돈 벌게 해줄게. 어떤 걸로요? 이거 내일부터 이런 공시가 날 거야. 그러면 예전에는 진짜 멋 모르고 오늘 당장 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실패를 맛보다 보니까 경험이 나름대로 쌓였다고 생각해서 전화가 옵니다. 내일 이런 공시가 날 거야. 바로 안 사고 네. 내일 그 공시 확인을 해요. 예. 공시가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런 게 나와요. 어. 맞다. 이번에 진짜 확실한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매집을 합니다. 매수를 해요. 네. 상당히 많은 매수를 딱 했는데 그 다음에 야 이틀 뒤에 또 이런 공시가 나올 거야. 맞아요. 네. 희한하게 다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나요? 아니 또 사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추가 네, 매수. 추가 매수 네. 또 하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억 단위로 딱 매수를 하고 더구나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신용 매수까지도 예, 하게 돼가지고 이 예. 상당히 엄청난 양의 주식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데 그 그 다음부터 간다는 주식은 야 점상 몇 번 갈 거야. 점상이 아니라 점 하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한가 마이너스 10%막 해서 어떻게 손절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 상태가 돼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손해를 막심하게 한 번을 본 게 아니라 음. 한 제 기억으로는 한 3번 이상을 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다 그러면 보니까 이제 자꾸 집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저 이쪽 방도 하나 더 맡길게요 해서 돈을 해서 이제 그게 되고 은행에서 그게 되고. 방조사 여러 번 나왔겠네요. 예. 아, 이번엔 이쪽 방 문 좀 열어볼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방송국에 있다 보면 참 정보들이 너무 넘쳐나요. 네. 너만 알아. 이거 뭐 회사 내부의 기밀인데 네. 뭐 하면서 저도 뭐 정보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야, 이 회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유전 개발을 한대. 그런 거 위험한데 뭐 광산, 뭐 금 근데 캐고 이런. 그게 그 규모가 몇천 조예요. 예. 그 코스닥 회사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그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을 할까? 예. 그러니까 대박이지 그러는 거예요. 했더니 계속 땅만 파요. 얼마 전에도 뭐 다이아몬드 스캔들 네, 났잖아요. 석유는 안 나. 지금도 파고 있을걸요, 그 회사는. 예. 네, 아주 뭐 향후 몇백 년 뒤를 내다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 유전 개발 언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야, 이제 칠레 금강으로 옮겼다고. 카자흐스탄에서 네. 카자흐스탄에서. 앞으로 더 이상 안 파고. 그럼 좀 기다리라고 하던가요? 칠레로 옮겼다고 하면서.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고정현 전문가님 이 얘기 들으면서 왜 웃어요? 광산, 뭐 금광 캐고 이런 걸로 주변에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소위 물렸던 예전에 경험. 네. 보물선도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네. 보물선. 자원개발. 이용호라고 그때 게이트 수준까지 갔던 네. 맞아요. 보물선 뭐. 예? 돈보이스코 뭐 이런. 예.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전문가시죠. 아, 그러네요? 보물선 투자 안 했어요, 장웅 씨? 저기 이제 더 이상 그런데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 조금 더 안정적이고 우량적인. 음.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 데미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사실 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저는 이제 보냐면 사실 예전에는 1,000원짜리 미만의 주식만 사서 야 10배다, 이거 20배다, 점상 10번 간다, 뭐 그런 주식만 샀는데 1,000원짜리 미만의 주식들만요. 근데 지금은 저는 너무너무 불안한 나머지 3만 원, 4만 원짜리 이하는 안 사게 돼요. 오, 단위가 많이 세졌네요. 예. 근데 아직도 좀 멀었다고 생각된 건 뭐냐면 사실 삼성전자 뭐 130만 원짜리 주식을 과감히 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격을 떠나서 주식 수가 많이 뭐 20만 주, 30만 주 갖고 있으면 굉장히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네. 거예요. 네. 삼성전자 뭐 15주, 20주보다 그렇죠. 예, 뭐 500원짜리 뭐 50만 주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야, 난 이제 주주야. 예. 뭔가 약간 세력이 된 것 그렇지.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꾸 그렇게만 샀는데 결과는 똑같거든요. 위로 15%, 아래로 15%는 마찬가지인데. 곱하기 다 수량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하루에 등락폭은 똑같은데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폭과 손해볼 수 있는 폭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너무나도 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해서 근데 사실 지금은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이하는 전혀 못 사요. 진짜 불안해서.
그래요. 우리 좀 점잖으신 고금규 전문가님께서 네. 뭔가 좀 점잖으신데 질문을 하고 싶은데 뭔데 눈치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네, 느낌 맞아요? 전형적으로 개미 투자자의 전형을 보여주시는데 예.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심하다 뿐이죠. 근데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조건 중에 하나를 갖췄다. 무모할 정도의 자신감. 그것은 뭐 자신감이 꼭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네, 그거 갖추셨고 또 이렇게 보면 실패한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성공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한 경험이 뭔지 우리 김수용 씨부터 한번. 네. 네. 뭐 딱히 성공한 기업이라기보다는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시기는 언제가 제일 좀 피크였어요? 수익률이 많았을 네. 때요. 작년이죠. 그래요? 작년 8, 9월 달에 그 폭락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그때 기회가 왔구나. 쓸어 담았어요. 우량주를. 우량주. 네. 쓸어 담았어요. 어. 더 떨어지던데요, 9월 말에. 그거 맞아요. 그때 유럽 때문에. 그래도 꾹 참았어요. 지금 어차피 저는 그때 아마 발목에서 잡았을 거예요. 그거 지금 다 갖고 계세요? 아니죠. 발목에서 잡고 복숭아뼈 약간 위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 3% 수익 보고 오케이 됐어. 했더니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한 50% 수익을 가졌죠. 네. 근데 저는 그때 종목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안 되겠다. 그래서 ETF 있죠. 예. 코덱스 상장지수 펀드. 레버리지 예. 지수로 움직이는 그걸 샀죠. 그래서 레버리지로 한 20% 수익을 냈던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도 좀, 굉장히 안 좋았던, 쓰라렸던 그런 경험들 얘기하다가, 근데 조금 좋은 얘기하니까 분위기도 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장욱 씨도 너무 막 그런 아픈 얘기 말고, 네. 성공했던 일단 희망적인 시기부터. 거. 그러니까요. 희망적인 거 물론 있죠. 최근이에요? 아니, 최근은 아니고요. 그 희망적인 게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 참고 기다린 게 아니라 저도 몰랐던 게 어느 날 튀어나와서 희망적이 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그 97년도, 98년도 IMF 때 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막 사잖아요. 예. 그때 사고 나면 이상하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증권사랑 나랑 이게 안 맞는구나, 궁합이. 안 되겠다 해서 증권사를 옮깁니다. 예. 다른 증권사로. 증권사 또 하다가 또 수익률이 보니까 거의 마이너스 30% 손해를 봐요. 이 증권사도 나랑 안 맞는구나. 그 증권사만 제가 한 5군데를 옮겨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도 가고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하다가 그 전에 97년도쯤인가 IMF 때 삼성중공업을 제 기억으로 4,800원인가 이 가격대에 사놓은 게 있었어요. 100주 정도를 네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와. 자, 그러던 게 시간이 흘러 가다가 또 2000년도인가 2001년도쯤에 그 미국에서 9.11 사태가 터지면서 그렇죠. 그때도 또 그 단타 매매를 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원 보고 팔고 25원 보고 팔고 하다가 네. 5원 차이로 체결이 안 돼서 그만 또 제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그 깡통 계좌가 되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그때 막 한 4일 5일씩 막 한가를 맞으니까 네. 그 뒤로 나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주식을 하지 않으리라 예.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2004년도에 예. 지불 이사를 하려고 이제 짐을 싸고 있는데 네, 그때 방은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방 하나짜리였죠. 예. 그때 총각되니까. 그때 이제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장지갑에 증권 카드가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예전에 썼던 증권 카드가 네. 그래서 예전에 NH 농협 증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뽑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거기 삼성중공업 100주가 있는 거예요. 어머. 제가 이사를 다니면서 그게 뭐 안 왔었거든요. 네. 주식 명부 이게. 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4만 원대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은 10배의 수익률을 올린 적이 진짜 있어요. 신문에 날 만한. 그렇죠. 그때 증권사 직원이 뭐라 그래요? 아니 뭐 그런 특별한 얘기는 없었는데 가니까 수익률이 좋으신데요. 사람 속도 모르고. 예. 예. 깜짝 놀라서 표정 네. 관리를 못했던.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96년도, 7년도니까 거의 한 10년도 넘게 했었죠. 예, 14년 정도 하면서 최고의 수익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게 삼성중공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거는요. 일단 김수영 씨도 꽤 오래전 막 열풍이 불 때 그때 발을 담그셨다고 했는데 네. 수익이 제일 좋은 건 또 최근이라고 네. 하시고 사실상 주식이 최근에 좀 바닥을 쳤을 때고 그리고 우리 장우 씨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했을 때는 어떤 투자 방법으로 잘 내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이만큼 불렸던 경험이라기보다는
잊고 있었는데 그렇죠. 나중에 뭐 열어보니까 뭐 장롱 속에 돈이 있더라 이런. 아. 그 이제 그 주변에 뭐 전문가분들이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장훈 씨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돈을 빌려서 하지 마세요. 맞아요. 여윳돈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보고 투자를 하십시오. 그럼 충분히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알지요? 알지만 그게 됩니까? 예. 안 돼요, 사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예. 매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컴퓨터를 부수든가 예. 그렇지 않고서는 아니면 요새는 휴대폰도 부숴야 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손가락에 그 기부스를 하든가 예. 그렇지 않고서는 못 견디죠. 네, 네, 그러니까 보고 이제 있어요. 집에 있는 그 데스크탑에 있는 걸 지웠어요. 아, 집에서, 에이스테스를? 예, 예. 예. 집에서 더 이상 이제 안 보고 예. 진드감치 기다릴 줄 알아야지 돈을 번다고 하니까 지웠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핸드폰이 고장 나서 핸드폰 대리점을 가니까 스마트폰으로 바꾸라고 권유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 스마트폰으로 바꾸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도 주식을 잘 보게 되고 예, 앱이 막 깔리고. 예, 네. 고래가 되고 그러니까 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비단 두 분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사실은 김수용 씨는 네, 뭐 작년 8골 바닥 쳤을 때 주식을 지금 쭉 갖고 계셨다면 엄청난 수익을, 그리고 장우 씨가 수익 냈던 것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이라서 약간 조금 인내심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그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아시잖아요. 많이 잃었다고 서두르면 안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1년 정도의 기간을 잡았을 때 기대 수익치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예. 있을 텐데 그 어느 정도 되세요? 예전에는 500%였고요. 5배. 처음에. 예. 그러고 시작했으니까. 예. 네. 지금은 솔직히 최대 30%. 네, 예. 평균 한 20%에서 3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고정일 전문가님 네. 어떠세요? 지금 멘티가 1년에 한 30%나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그 정도 눈높이면 그 무리감 있는 목표치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예. 또 그에 맞는 종목군들은 그만큼 안전하게 가는 성향을 좀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충분히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좋아요. 그러면 유턴은 없다, 직진만이 있다. 장욱 씨의 1년 정도 목표 수익률은요? 저는 일단 머리로서는 예, 생각으로는 1년에 10% 이상만 돼도 충분한 성공적인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지만은 10%가 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손은 안 그렇더라고. 자꾸 손이 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요즘은 이 장이 아무래도 뭐 유럽 쪽 뭐 일도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막 등락보기 왔다 갔다 하니까 단타를 잡고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욕심을 좀 낸다면 1년에 한 50%? 오. 100%까지도. 뭐 충분히 뭐 가능한 50% 100% 수치입니다. 가능해요? 50%도 가능합니다. 아, 다만 삼성전자 260만 원 가능합니까?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그때 시점에 맞게 적절히 매매를 하면 충분히 50%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말로는 50% 수익을 낸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는 것은 거의 한 500%를 내겠다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수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바꾸신다고 그 고가주들 수준으로 이제 매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러게요. 저는 사실 좀 기다리고 이거 좀 오래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 사실 좀 힘들어해요. 솔직하시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가장 또 문제는 뭐냐면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렸지. 이 횡보 장세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안 가는 거. 안 가는 거. 기다리지 못하겠다. 예, 등락폭이 없는 거. 그러면 박스권을 그리는 건 어때요? 그건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갔다 차라리, 안 갔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횡보보다는 박스권이 나요. 근데 웬만하면은 좀 등락폭이 좀 있고 좀 이왕이면 좀 10% 오르면 3% 내리고 뭐 8% 오르면 2% 내리고 이런 종목으로 좀 추천해 주시면 예. 물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바라는 내용이지만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지금 같은 그 시점이 제일 힘듭니다. 지금 같은 그 시장이 흘러갈 때가 제일 힘든데 어쨌든 뭐 꼭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참고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가 봐요. 그럼요. 그 매매는 네. 자기 성향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향에 대한 리스크 관리라든가 전략만 잘 짜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고정일 전문가님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이 끝이 아닌데 조금 예. 네, 고정현 전문가님 여기 저희 저쪽, 편이에요. 저쪽. 예, 조금기 전문가님이시죠. 그래요. 오늘 첫 시간인 거 여러분들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래 고정일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어때? 사실 이렇게 상대편 멘토가 딱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네. 아까도 뭐 무리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부담도 되실 것 같아요. 아니요, 부담보다도 예, 더 내드려야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제 계속 돼가는 과정에서 이제 수익률도 공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도 눈으로 좀 확인하는 시간이 좀 될 것 같고요. 약간 그 프로그램의 성향상도 좀 전문가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영 씨의 네. 예, 그 성향을 제가 잘 알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해를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바뀌었어요. 정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바뀌었다고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자, 예전에 이 두 분은 아셨습니다. 지금 멘토님은 예전 버전을 알고 계시고 김수용 씨는 네. 변했다고 하세요. 그렇죠. 자, 그럼 예전에 어떤 성향을 갖고 계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김수용 씨가 뭐가 변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네네. 예, 그냥 아는 대로 편하게 그럼요. 말을 네. 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시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뭐 앞에서 이제 프로필 할 때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그 빠른 종목군들과 부실한 종목군들 그리고 유리한 우량한 종목군들을 구분을 못한 상태에서 네. 그냥 눈에 보이기에 등락이 좀 큰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건드시는 성향이 좀 짙더라고요. 네. 그래서 리스크가 좀 상당히 따른다라고 봤는데 근데 그 리스크라는 것이 결국에는 주식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게 리스크죠. 그러니까 부실주라고 하더라도 부실주라고 하더라도 네. 뭐 사실 뭐 투기적인 성향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뭐 투자자들은 수익률을 보고 하는 것이지 뭐 말 그대로 뭐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좀 끊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네.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신 상태에서 하시다 보니까 음.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수용 씨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구를 치면 예. 타자들이 매번 휘두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나쁜 볼이 올 때는 기다려줄 줄 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저는 뭐 매번 헛스윙, 맞추려고. 예, 홈런을 치려고. 어. 그러니까 삼진을 당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선구안이라 그래요. 보는 예. 이제 선구안을 갖고 스트라이크 오는 볼만 치겠습니다. 예. 예. 볼은 과감히 기다릴 줄 아는. 예. 그럼 너무 또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쉽게 좀 바뀐 성향에 대해서 이제는 뭐 이런 급등주는 좀 쳐다보지 않게 됐다든지. 왜 안 쳐다봐요? 네, 쳐다보죠. 아니, 변하신 예? 거 맞습니까? 쳐다는 봐요. 내가 매매를 안 할 뿐이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약간 이 변화했다라는 거에 조금 의심이 가는데 어떠세요? 근데 사실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요. 뭐 부실주라 하더라도 사실상 뭐 시청자분들에게 뭡니까? 뭐 좀 투기성 그 매매를 조장하는 부분들은 아닌데 부실주라 하더라도 내가 자신 있게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뭐 짧은 단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제가 커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종목군으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니까 아직 그 성향은 분명히 남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꿈틀거려요, 조금씩이라도 예. 그런 재미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뭐 갑자기 김수용 씨 비포 앤 애프터 시간이 짧게 됐는데 김수용 씨가 지금 뭐 변했든 옛날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든 내 포트는 이렇게 좀 짜주시오. 시원하게 얘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는 예전 같으면은 이제 90% 테마주, 네, 10% 스몰캡. 네, 보통은 반대인데.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솔직히 한 80% 정도는 실적 우량주. 그러니까 네. 코스피 200에서 진짜 네. 예, 네. 레버리지 하신 분답게. 그럼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못 버리죠 또. 예. 그 버릴 수 옛날에 없어. 습성 그대로. 네. 각종 그러니까 부실한 테마 말고 네. 정말 시류에 맞는 요즘 유행하는 뭡니까 요즘? 요즘이요. 예. 요즘 뭐 정책 테마들이 좀 살짝 꿈틀꿈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거. 제가 오늘 네. 종목을 두 가지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한 가지가 이제 우량한 종목이고요, 나름 네. 가치를 좀 볼 수 있는. 그리고 한 가지 같은 경우도 우량하긴 한데 거래 대금도 좀 적고 인기가 좀 적은 종목이에요. 다만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테마도 네. 엮이고.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월요일마다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화수목금의 멘토들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비중을 이렇게 정해드리고 우량주를 하나 껴 넣어도 그렇죠. 혹시나 뭐 내일 들어서 뭐 선택을 하시는데 우량한 종목은 날려버리고 네. 개별주로 또 끼워놓지 않으실까. 예. 한정된 현금 속에. 예. 예. 뭐 자신은 못해요 제가. 그래도 우량주는 갖고 있어야죠.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 예. 요 어떻게- 말씀 예. 그대로 또 녹화돼서 다음 주 월요일에 틀어드릴지도 모릅니다. 이게 테마만 쫓습니까? 그건 초보자들이나 하는 그건 투기죠, 투기. 아, 투자를 할 겁니다. 예, 아, 예, 이대봉사 잠깐 박수. 멋지신데요? 예, 멋지신데요?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종현 전문가께서 김수용 씨를 위해서 한 종목 이렇게 갖고 왔다고 했는데 우량주 하나 테마주 하나 어떤 종목일지 저희가 잠시 후에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수용, 장욱 씨의 투자 히스토리도 들어봤었고 두 분의 전문가가 좀 허심탄회하게 내 멘티가 진짜 뭘 원하나 궁금증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듯한데요. 앞으로 가고 장욱 씨 이제 뭐 서로 간에 조금 알았어요. 네. 일단 뭐 기업 가치에 투자한다. 솔직히 전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주식 투자로 너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이제 조금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다 저 같은 성향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실 돈을 지금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가지고 있는 내 자산이 지금 이 자산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보고 5년 뒤, 10년 뒤를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금액에 뭐 다 찾겠다도 아니라 이제 차근차근 네. 조금 욕심을 좀 덜 내면서 찾아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이제 돈이 또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도 하고 또 이제 내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그런 여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그게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그 기업 가치만으로 그 주식이 주가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적용되는 그런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평가주를 또 볼 때가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잘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품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확실히 자기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초심만 지키면 내가 모든 걸 뒤에서 서포트 해주겠다. 그때 맞는 방법론을 제시해주겠다. 장웅팀의 분위기 좋고요. 자, 그렇다면 김수용 씨의 각오는요? 네. 저도 역시 과거에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그걸 또 되풀이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 큰 욕심 안 부리고 어느 정도 최소한 그 장웅 씨보다는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수익률이요? 그럼요. 네? 예. 수익률 합니다. 뭐 예. 한 10%는 나오지 않겠어요? 한 달에? 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네. 결국에는 이제 제가 월요일만 책임지기 때문에 솔직히 화수목금의 멘토분들이 어느 분들이 나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쵸. 부분을 제가 모니터링 한번 잘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드려도 되죠? 아, 그럼요. 예. 저는. 네. 예. 자, 이렇게 고종현 전문가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김수영, 장욱 씨는 매주 월부터 금까지 저희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요일별로 멘토 전문가님이 바뀌십니다. 그래서 이 포트로 짜놔도 그 다음날 와서 전에 산 종목을 매도시켜버리면 포트가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따라서 고종현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우량주를 넣어놨는데 일주일 봐보니 어라 다 테마주로 돼 있네 이런 상황은 불안불안하실 걱정하시는 거예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그게 안 또 그래요. 묘미이고요. 글을 통해서 방법론이 어떻든 또 수익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김수영 씨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의 입장일 줄 압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양 팀의 각오 확인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분위기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면서 오늘 첫 포트폴리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이제 김수영, 장욱 씨는 첫 투자금인 1억 원씩을 각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트에 처음으로 어떤 종목들을 집어넣게 될 텐데요. 먼저 김수용 팀의 포트폴리오 후보군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정현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아까 두 종목이라고 하셨죠? 네네. 오늘 동국제강이라고 하는 종목하고요. 네. 그리고 한 종목은 조금 뭡니까? 약간 좀 유명하지 않은 종목인데 네오팜이라는 종목이에요. 예. 근데 네오팜이라는 종목의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네. 상당히 좀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음에 드세요? 동국제강, 네오팜. 동국제강은 실제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수익은? 네. 수익이 좋았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2만 원 초반에 사서 2만 원 후반에 팔고 이걸 한 두 번 반복했던 그런 종목이 또 마침 딱 네네. 왔네요. 또 네네. 동국제강. 많이 네.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네오팜은 좀 생소하네요. 좋네요. 하나는 좀 돈을 벌어줬던 네. 종목, 하나는 조금 생소한 종목이라서 네. 궁금한 네, 종목. 생소하긴 하지만 네. 뭐 하는 업체 종목인지 좀 들어보시면 네. 많이 구미가 당기실 것 같습니다. 네. 그 팜나무로 기름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고팜이 파마시고 네. 약의 아닐 수도 있는데 저도 확실치 않아서. 자, 그러면은 동국제강과 네오팜 추천 사유 설명을 지금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 동국제강이라는 것은 네.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뭐 그 지금 현재 뭐 철강 업종의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하다라는 것도 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철강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전망 자체가 지금은 많이 나쁘기 때문에 가격도 낮고, 예, 이후에는 개선세를 탈 것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낮아진 밸류에이션 그리고 현재 가격, 예,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투자 포인트가 이제 세 가지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적의 개선세가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하고, 네. 지금 현재 그 오늘 종가가 21,900원 정도인데요. 이것이 동국제강의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단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PBR 0.5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의 지금 현재 가치가 1이다라고 했을 때 그 절반은 그냥 잘라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1,900원이라는 단가, 예,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의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소비 모멘텀과, 예, 중국발 그 긴축 완화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그 현재 그 지난주 후반부에 이제 중국 증시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4월 달에 새록새록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지율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동국제강이 불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기관형 종목인 동국제강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 마디가 좀 빠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네. 예, 그 정도가 되겠네요. 네, 동국제강 그럼 비중은 몇 퍼센트가 좋을까요? 예, 비중은 일단 30% 정도의 비중을 좀 제한을 해드리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화수목금의 멘토분들 때문에, 예. 오늘 또 처음 예. 첫날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첫날에 또 첫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첫 단추를 잘 깨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아, 제가 일단 동국제강. 예,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좋습니다. 차트 보면서. 그래서 네. 오늘 지금 금요일 오늘의 종가가 네. 예, 21,900원 정도고 오늘 1%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네. 그 현재 이 구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그 8월 달에 시장 조정을 받을 때 뭐 4만 원짜리가 이제 3만 원 이하 구간으로 빠르게 내려오면서 네. 뭐 2만 원 하회도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8월 시장 조정 이후에 연말 연초까지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정도로 동국제강이 못 움직이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바닥권에서 보여줬다라는 것이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낮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 흐름상에서는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 아니 근데 진짜 많이 내리긴 했네요. 네. 예, 많이 내리기도 하고 거의 뭐 전저점까지 왔네요. 반등도 들어가지는 못했죠. 네.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이제 크기의 뭐 시장 주도형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1-20%가 아니라 3-40%가 올라 있는 시점인데,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바닥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후 흐름상에서는 그 가격적인 전략이 이제 목표가가 25,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네. 이 부분이 근데 약간 좀 보수적인 가격으로 목표가를 좀 산정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보다 이 종목을 지금 편입하셔야 되는 이유가 첫 종목이잖아요. 네.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손절선을 21,000원으로 짧게 잡고 21,900원 현재가에 21,000원의 손절선 그리고 25,000원의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종현 전문가님, 그러면은 지금 목표가 25,000원이면은 퍼센트로 하면은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수익 본다는 말이죠? 대략적으로 뭐 15%에서 20% 사이가 되겠죠. 1주 만에. 그렇죠. 어느 정도 2주 정도의 기간을 좀 두고 있는데요. 2주. 예. 예, 어느 정도 그 시장 영향을 좀 받는 종목이고, 예. 시장 동조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예, 시장이 아무리 이제 뭐 급등을 한다라고 해도 종목군이 이런 크기의 종목군들이 뭐 5일 만에 20% 30% 가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철강이 좀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았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도 리치맵 사이트 안에서 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추천을 네. 드렸어요. 아, 사실. 그래요? 근데 가장 큰 명분이, 지금 추천의 사유 중에서 가장 큰 명분이 그겁니다. 지금은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이 이 가격인 거다. 음. 예. 많이 좋았다면 지금 이 가격에 없었겠죠.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더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실적에 대한 얘기들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작년 4분기에 네. 적자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일회성 요인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적자 실적이 나왔고 이번 1분기 이제 발표가 되는 실적에서는 다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점에서 잡아서 일단은 한 25,000원까지는 끌고 가자. 네, 네. 김수영 씨 어때요? 2주 만에 한 10%, 15% 나는 조금 반등 나오면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2주가 아니라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겠, 뭐 그건 뭐 장담은 못 네, 하겠죠. 워낙 지금 바닥권에 있어서. 네, 워낙 바닥이니까 제가 또 바닥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닥이에요. 아, 위에서 있는 종목보다? 너무 싫어요. 근데 저 고정현 전문가님, 네네. 지금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52주 최고가가 얼마였어요? 52주 최고가요. 예. 48,350원입니다. 와, 상당히 많이. 이게 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보실 때도 우리 조 전문가님이 잘 이제 해주시겠지만 네. 많이 내렸다라고 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아까 이제 수영님이 내려가는 이유도 있는 말씀하셨던 거고. 것처럼 예. 네.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실수할 뻔했네. 예. 네. 그렇습니다. 낙폭과대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제일 좋아하죠. 그또 네. 낙폭을 52주 신고가에서 제시니 정말 장우 씨는 네, 정말 항상 기준점이 그거거든요. 예. 52주 최고가와. 모든 종목이 다 낙폭과대로도 보일 수 있는. 이거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낙폭과. 많이 빠진 종목은 이유가 있어서 빠진 거고요. 네. 네. 그런 종목을 사면 또 잘못될 경우에 퇴출될 경우도 많죠. 잠깐만요. 여기 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동국제강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네, 그룹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 그런 전문가님이 얘기는 아니고 말씀하신 거는 동국제강에 그렇죠. 한 그러니까 얘기는 아닙니다. 예. 네. 제가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시청자분들 보실 때 네. 많이 빠졌는데 뭐 퇴출 얘기까지 나오니까 최근에 아, 또 퇴출 심사 받고 확정된 종목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요. 그렇죠. 예, 혹시 그 부분 오해가 좀 있으실까 봐. 짚어드린 겁니다. 네. 예. 동국제강, 예. 동국제강 좋네요. 네. 네. 바닥권 좋아하신다고 바닥 뭐 했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예. 뭐 내려가면 더 추가 매수할 거예요. 예, 좋습니다. 30% 2주 정도 동국제강 얘기하셨는데 아까 장우 씨는 그렇게 질문하신 거는 좀 마음이 혹해서 상대편 종목이지만 동국제강. 아니, 뭐 상대편 종목이라도 예. 관심이야 다 전 종목에 네. 있는 거기 때문에. 1억은 언제 주나요? 1억. 1억이요. 저희가 주세요, 지금 1억을 주세요. 자, 1억 원이 궁금하실 때는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가셔도 아마 없을 거고 저희 강 PD님이라고 이제 이거 담당하신 PD님인데 전화번호가 어디 있을 거예요. PD 분이 돈이 많나 봐요. 1억씩 예. 우리 주고. 예,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든 알아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정보를 네, 하여튼 드리도록. 잘 쓰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1억. 장욱 씨는 별로 말이 없는데 일단 1억에 큰 관심 뭐 보이시는 우리- 네오팜 뭐 궁금한 거 더 들어가도 그렇죠. 돼요? 맞아요. 예, 네오팜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어떤 기업인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좀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동국제강보다 예. 사실 더 당기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약간 좀 이제 테마성 흐름을 탈 수 있는 급등락주라고 아우, 보시면 급등락. 돼요. 아우, 좋아. 예, 예. 최근에 뭐 많이 밀리기도 했고 했는데 예.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표적 항암제라고 아십니까? 항암제요. 네, 바이오 관련 회사인가요? 그렇죠. 오. 예. 예. 바이오가 한번 뜨면 또 무섭게 뜨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이제 시장에서 뭐 그렇게 테마 안에서도 이제 뭐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음. 조금 이따 이제 차트도 보여드릴 거고 이제 시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네. 중요한 것이 이제 테마 웬만한 이제 급등락주들과는 좀 다른 밸류에이션을 지니고 있어요. 회사가 좀 탄탄하군요. 작년에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오. 흑자 기업에다가 작년 실적이 최대치였고 네. 원래는 이 그 네오팜이라는 종목에 네오팜이라는 종목이 원래는 애경이라는 그룹 안에 애경. 예. 뭐 어떻게 보면 그 동아리 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직원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예요. 아. 근데 그래서 주 매출처가 그 유아용품,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세균이나 뭐 살균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올해 상반기 안에 이제 임상 실험에 들어가게 되고 그에 따른 모멘텀이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포커스를 좀 둘 수 있는 부분이 올해 초에 중국 진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동국제강의 중국 관련 모멘텀, 네. 네오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좀 끼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네오팜. 네오팜인데요. 네오팜이 오늘 7,000원 마감이에요. 근데 예.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예. 좀 많이 밀려 있죠. 예.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상에서는 많이 밀렸지만 네. 작년 11월 달에 보시면 5,000원짜리가 수직 급등을 하면서 11,350원의 고점을 확인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적인 조정을 주고 등락을 주면서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7,000원짜리 자리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양봉이 좀 튀어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제 저도 이제 스트라이크 2부를 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강의를 해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거래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거래가 바닥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상황 속에서 이전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뭐 11월 달에 끌어올렸던 매수 세력이 다시 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종목이 가볍게 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가를 8,100원 정도로 잡았는데 네. 사실상 다음 주까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단 며칠만 해도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 종목도 2월 달부터 선조정을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 주에 와서 다시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AS가 되는군요. 할 계획인데 네. 혹시 중간에 뭐 그렇죠. 나올 만한 재료 같은 게 대기하고 있나요? 재료 같은 것은 제가 알고 있더라도 방송 중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예, 재료 같은 건 없습니다. 예. 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지금 자리가 좋아요. 자리가 좋고 솔깃하네요. 예, 네. 손절 같은 경우도 6,500원으로 짧게 잡고 있고요. 네. 이거 목표 수치도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가 좀 크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 네. 없는 게 마음에 들어요.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도. 그렇죠. 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내가 관심 가져서 선침의 관점에서 미리 잡아놓는 거. 그렇죠. 근데 예, 예, 차트를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등락이 계속되는 종목이에요. 이건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이걸 볼까요? 일주일만 보면 됩니다. 일주일이요? 예, 다음 주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수영 씨가 가지고 있어야만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그래서 일주일 단기적으로 6,500원 정도의 손절선만 잡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네. 리스크는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8,000원까지 볼까요? 그렇죠. 8,100원까지. 8,000원까지 안 가면 그냥 매도를 할게요. 그 안 간다라는 게 언제까지죠? 한 그거는 일주일 뭐- 한 일주일 보고 있다가요. 그러니까 다음 안 제가 이 가면 자리 뭐 우리 맘대로 되나요? 예. 주가가 안 그래요? 그러게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약간 뭔가 동의를 할 듯 포트폴리오에 네오팜을 넣을 듯 말 듯 지금 좀 애매하게 답변해 주시는 김수용 씨인데 김수용 씨가 오늘 이렇게 전문가분이 소개해 주신 동국제강 네오팜 중에서 두 종목을 다 포트에 넣겠다 하실지 아니면 한 종목만 넣을지 다 안 넣을지 제가 잠시 후에 김수용 씨 마음은 저희가 선택해드릴 시간 드리고요. 확인을 받으니까 아직까지는 결정이 다 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조금규 전문가님께서 장홍 씨에게 조금 얘기하실 그런 종목 소개 먼저 해주실 텐데 역시 예. 두 종목인가요? 예, 저도 두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뭐 공교롭게도 제약주 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종목은 SNS 그 총선 테마주 해가지고 한 두 종목. 첫 번째 종목이 그 LG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업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 최초의 신약을 개발한 펩티브 뭐 이런 것들 또 지금 그 벨로로핀이라고 하는 신약을 그걸 이제 개발한 그런 업체인데 우리나라가 그 R&D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비중의 거의 19%뭐 이렇게 이번에 올해는 790억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성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달을 보고 들어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상당히 한 달이요? 예, 안정적으로. 이 종목을 고를 때는 시장 상황을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 탑다운 방식 뭐 이래가지고 항상 지금 시장이 어떤가, 어떤 흐름 하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지금 특별한 그 어떤 추세가 없이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지수만 끌어당기고 지지하고 나머지 그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은 굉장히 어려운 뭐 이런 그 흐름들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좀 안정적이고 리스크 관리가 되는 그런 종목을 가져가야 되고요. 올해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슈가 있는 뭐 그런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바로 그 이 종목이 당뇨병 하반기에 당뇨병 신약을 지금 그 나오고 있고요. 또 바이오시밀러 쪽에 굉장한 성과가 기대되는 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뭐냐면 그 바이오 의약품이 그 복제약이다.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이다. 그러니까 그냥 화학 약의 복제약이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하면 바이오 의약품의 그 복제약이 바이오 시밀러인데
지금 2013년부터 굉장히 큰 그런 제약 바이오 시뮬러들이 바이오 제약들이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데 선도 업체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일단은 주가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니까 차트를 보면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LG자 들어가는 종목 중에 분위기가 아주 좋거나 아니면 아주 좀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또 중간입니다. 아, 그래요? 거의 그 중용을 좀 지키고 있는데 저점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저점을 좀 확인해 가고 있는 수준이고요. 제약주들이 시장이 그 지수가 굉장히 좋으면서 제약주들이 상당히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하방 경직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고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손절매 가격대는 좀 짧게 34,000원 정도로 자꾸 대응하면 단기간 한 달 정도 보니까 그 이후에 또 2차 목표가가 또 나오더라도 어쨌든 그 정도 보고 들어가시면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두 번째 종목도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총선 테마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나우콤이라고 그 아프리카 TV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 TV. 예. 그 굉장히 그 유명한 회사인데 지금 그 휴대폰, 그 스마트폰 쪽에 아프리카 TV를 많이 보급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MBC라든가 KBS, 연합뉴스 이런 쪽이 지금 보도 쪽이 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도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프리카 TV, 그에 따른 아프리카 TV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번 주 안에 승부가 날 거다 이렇게 역시 판단을 합니다. 한 주 보는 종목 들고 나오셨네요. 아, 차트 그렇습니다. 보고 네. 가격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 차트를 보시면 여기 저점이 나와 있고 한 단계 상승 이후에 지지가 되고 있는 것. 이거는 뭐 주식용어로 하면 뭐 고가놀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추세가 빠지면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손절매 가격대를 짧게 설정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손절매 가격대는 11,600원, 매수가는 12,500원. 현재 가격대에서 언저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1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이번 주 안에 일주일 안에 15,000원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나우콤은 조금 변동성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그 변화할 때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0%만 편입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LG 생명과학은 20%를 편입을 해가지고 그건 조금 길게 들고 가보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우 씨 어때요? 사실 저 요즘 제가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전 사실 또 그걸 보는 게 뭐 어떤? 외국인 매수하고 기관 매수를 좀 많이 보거든요. 수급. 개인 매수, 수급을 보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단기주 나우콤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매수가 큰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지금 수급과 심리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한 거래가 늘듯이 수급이 좀 받침이 되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이 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사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테마주들이 상당한 그 큰 수익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나우콤은 보면 되고요. LG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팔고 있었던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꾸준히 조금씩 사들여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정화가 되면 어차피 손바뀜이 되면 지속적으로 기관이 사면서 끌어올려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수급까지 꼼꼼히 챙기는 장웅 씨인데요. 장웅 씨, 그래서 약간 길게 들고 갈 만한 LG 생명과학과 짧게 테마 성격으로 들어갈 나우콤 마음에 좀 드세요? 네, 다 마음에 들고요. 예. 근데 아까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빠른 거를 조금 더 많이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주일 안에 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중을 좀 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종목은 마음에 드는데 비중 조절은 또 본인이 조금 만지고 싶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양 팀의 전략 모두 한번 들어봤는데요. 김수용 팀의 고종현 전문가는 동국제광과 네오팜, 그리고 장웅 팀의 조금규 전문가는요, LG 생명과학과 나우콤이라고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이제 최종 결정은 이렇게
전에 들었지만 김수용 씨, 장웅 씨가 하게 됩니다. 자, 생각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선택을 위한 최종 전략 타임 단 10초 드립니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이 났고요. 모두 최종 결정을 하신 듯 합니다. 먼저 김수용 씨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 확인해 볼까요? 네. 동국제강 아, 한 종목만요. 과 아, 다 그러세요. 했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표정이 확 밝아지네요. 비중은요? 비중은 동일하게? 전문가님들이 추천한 대로 예. 확실히 믿고 따라가야죠. 예. 네, 이번만 믿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고정현 전문가를 믿거든요. 네, 네. 그러면 동국제강 30%, 네오팜 20% 이렇게. 네, 그래서 동국제강은요. 네. 22,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할 거고요. 예. 네, 그리고 네오팜은 7,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 내일 이 가격대가 안 오면 매수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현금 보유죠. 그렇죠. 예. 네, 그 작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기다리고 이런 거 없다는. 그렇죠. 안 기다립니다. 아, 냉정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김수영 씨는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상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이제는 장웅 씨의 선택 결과부터 당장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LG 생명과학을 네. 저는 그 매수가 35,600원에 네. 5%. 5%만 네, 원래 5%. 20% 얘기하셨는데. 네, 5%. 네, 그 다음에 테마성 있는 네. 나우콤. 네, 자 매수가는 12,500원에 30%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우콤은 아까 10% 얘기하셨는데 10% 종목을 빠르다 하니까 30%로. 일주일 안에. 예, 그래요. 20% 추천한 종목을 느리다 하니까 5%로 담기만 좀 살짝 닮고 스피드를 원하는 우리 장욱 씨의 스타일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표정이 약간 만감이 교차하신 듯한 우리 조금규 전문가님 얼굴인데요. 이제 완성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수영 씨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국제강 30%, 그리고 네오팜이 20% 실리게 됩니다. 내일 매수가 각각 22,000원 이하, 7,000원 이하 안 오면 안 담겠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내일 이 가격 오면 매수로 그대로 담기게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장웅 씨 같은 경우에는요. 장웅 씨도 역시 두 종목이죠. 예,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LG 생명과학이 담기고요. 그 다음에 나우콤이 담깁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과는 좀 다르게요. LG 생명과학은 5%만, 나우콤은 총선 테마주로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에 또 크게 흔들리면서 30% 비중으로 크게 담아가게 됩니다. 각각 LG 생명과학은 35,600원에, 나우콤은 12,500원에 실을 계획을 현재 장웅 씨는 갖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화면으로 또 정리 나가는 걸 보면서 후회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결정을 완전히 한 상황이고요. 자, 주식 배틀 1억 초, 이 수익률이 바로 내일 공개가 되거든요. 수익률 어떨지 하루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김수용 씨의 김, 그리고 장우 씨의 장자를 따서 종목 상담 코너 만들어진 김앤장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